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어요.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빠짐없이 매일 가장 빠르게 테슬라와 미국 주식 뉴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 중국발 호재 나오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 다음 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 좋지 않게 시작했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아직까지 상승의 온기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에서는 큰 흐름은 없었어요. 다만 유가가 오늘 좀 오르면서 주가 상승에는 좀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요 3주 연속 주간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 증시가 좋은 이유는 역시 물가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CPI, PPI 모두 낮은 수준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증시가 최근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시장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멈출 수도 있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향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직 반신반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큰 매크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 13,000건 증가를 했어요. 예상치도 22만 2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최근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시장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는 시장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를 보면 이제는 빅테크에서요 중소형 성장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차주에는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14,000선을 지키고 있지만 차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14,000선을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14,000선 위에서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줄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는 역시 나스닥이 14,000선을 지켜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 이 추세선을 2주 전에 상승 돌파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갭 상승마저 보여주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CPI, P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갭 상승이 14,000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14,000선 역시 지켜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1차, 2차 지지라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차로는 13,420선, 2차로는 12,500에서 12,700선.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201선이 파란색 선과 괴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주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어느 정도 하락과 행보도 나올 수 있겠죠. 나스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많이 모아놓은 지수이니까 하락 시에 추매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0.3%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좋죠. 중소형주가 녹색을 띠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을 볼게요. 테슬라가 9.15%나 이번 주에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마트가 좋지 않아요. 6.52%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마트가 3분기 실적은 잘 좋게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말에 2주 정도 상당히 소비가 둔화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월마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미국이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도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의 경착륙 그러니까 급락세만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의 반등세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FOMC 의사록도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요. 역시나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서
나스닥이 14,000선을 지켜낼지 아니면 깨고 내려올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상승세는 물가지수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번 주에 발표된 게 낮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낮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고용 상황 역시 둔화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이전 대비 13,000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2개월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정도 추세로 좀 증가세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인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30만 건이 넘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30만 건이 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가 경착륙에 접어들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CPI, PPI 지수,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12월 13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될 확률 100%, 내년 1월 31일에도 100%의 금리 동결 확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5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0.3% 상승한 234불로 마감을 했어요. 주가가 246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세적 기술적 분석을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250에서 255불 정도가 추세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으로는 200에서 215불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2번과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판매량이 좀 올라가야 되고요. 차량 가격도 상승이 되면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매출 증가는 EPS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내놓았어요. 48만 3천대입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8만 2천대니까 웬일로 컨센보다 높은 4분기 예상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를 보면 모델 3 판매량을 14만 6천대로 잡고 있어요. 전분기에 11만 대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죠. 최근 모델 3 리프레시가 나오면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를 좀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연간 타겟은 지금 180만 대인데요. 이번 분기에 47만 6천 대를 인도를 하더라도 180만 대를 달성을 하게 돼요. 이 수치보다는 지금 높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8만 3천 대로 잡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가격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최근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3, 모델 Y의 주력 판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가격 인상을 소폭 실시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2024년 내년 EPS 전망치죠. 이번 주 들어서 이 EPS 전망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38불로서 지금 고정된 모습이죠. 1년 전에 비해서는 43%나 감소를 했어요. 자, 1년 전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지금 빨간색 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4불대 초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격 인상과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선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로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요. 내년에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이 EV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침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14개월 동안 이 EPS 추정치 빨간색이 이렇게 하락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주가는 좀 기대해 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발 좋은 호재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 시진핑 주석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의 참석차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만나기도 했어요. 미국 내 최고 기업들의 CEO를
시진핑은 만찬에 초대를 했고, 자, 이 중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진을 트윗에 남기면서 May there be prosperity for all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에 번영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내 테슬라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켈빈 양님에 따르면은 본 사진 하나가 중국 내 테슬라에 대한 모든 종류 적대감에 대한 최선의 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신을 자주 밝히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에요.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행보는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행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올해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 기가 상하이가 완공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유럽과 아태 지역에 수출업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공장이 바로 기가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이미 100만 대 생산 캐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연간 100만 대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일론 머스크 역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심과 격려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테슬라는 중국에서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이며 신에너지 차량, 에너지 저장, ESS죠. AI, 인공지능 및 기타 분야에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내 테슬라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레이라는 님께서 이렇게 트윗을 날렸는데 FSD coming soon이라는 말이 있고요. Enabling autonomous vehicle on public road라는 말도 있어요. 자, 오늘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4개 부처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침에는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시범 도시, 차량 유형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깔아 줄 테니까 자율주행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레이님께서는 After V12 is released in North America, FSD will start to be deployed in China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현재 연내 버전 12의 FSD가 미국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요, 이 FSD가 버전 12로 차이나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로이스 영님이 This seems like huge new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테슬라는 현재 중국 내 배터리 EV 판매에서는 1등 회사입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까지 합치면 BYD가 더 많은 친환경차를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배터리 EV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1등에 마켓쉐어를 중국 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면 정말 다른 기업은 이를 시도하기 어렵겠죠. 테슬라는 중국 내 아마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사업을 가장 확실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중국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의 경우는 이 NACS 테슬라의 고유의 슈퍼차저 충전 방식이죠. 북미는 이 낙스 방식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볼보를 인수한 지리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볼보에서 만들어낸 EV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폴스타인데요. 폴스타는 지금 적극적인 EV 판매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슈퍼차저를 이 폴스타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NACS를 채용을 해가지고 중국 내 슈퍼차저를 폴스타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SAIC GM이에요. 2023년 말까지 테슬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회사가 폴스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슈퍼차저로
충전 방식을 통일하면서 차량 판매 마켓 쉐어를 늘리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FSD마저 중국에 상륙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테슬라 판매량도 늘어나고요. 소프트웨어 수익, 이렇게 에너지 서비스 사업 수익까지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1000개나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로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요란한 광고에 돈을 쓰는 와중에 테슬라는 조용히 어떠한 보조금도 없이 1000개에 해당하는 슈퍼차저를 깐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노력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진심이 닿으면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힘이 커질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음 주 주가는 이것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금요일에 이 스타쉽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토요일 저녁 10시경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그리드핀 액추에이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해요. 설비 변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스타쉽 발사는 지난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1천여 가지를 수정을 했다라고 해요. 1차 발사에 따라서 실패에 따른 그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1천여 가지나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쉽의 크기를 보시면요, 엄청나요. 길이가 120m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밑에 있는 이 슈퍼 헤비를 합쳤을 때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유여신상이 93m라고 해요. 이것보다도 높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로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요, 다음 주 테슬라 주가 좋을 수 있겠고,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스페이스 X의 성공은 테슬라의 성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쉽 발사의 성공은 인간의 화성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도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